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2월 25일 일요일이고요. 오늘 리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를 보시면 여전히 작년부터 이어진 하락 추세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상단 돌파하는 모습이 나아졌지만 다시 채널 안으로 들어오면서 현재까지는 이걸 트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전처럼 두 번의 트랩이 발생했을 때처럼 반대편 채널까지 이동을 하게 될지, 아니면 알트코인들이 힘을 내면서 다시 한번 상단 돌파를 해줘서 트랩이 아닌 이전 채널을 무효화시키면서 새로운 추세를 형성할 수 있을지 다음 주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리플에게 중요한 소송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작년에 나왔던 스케줄에 따라서 원래는 2월 12일까지 양측이 이 구제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어야 되는데, 자, 이걸 20일로 연기했고 그래서 제출이 완료됐죠. 이 구제 관련 서류 같은 경우에는 작년 약식 판결에서 나왔던 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는 증권이다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벌금 합의 관련해서 제출한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추가로 SEC가 요청했던 리플의 최근 2년간의 재무제표 그리고 XRP 판매 자료도 함께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있으면서 이 부분도 20일까지 함께 제출이 완료됐습니다. 이 서류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스케줄에 따라서 3월 13일 날 공개가 될 예정인데, 이렇게 이제 정식 재판이 새롭게 일정에 따라서 시작된 가운데 이 소송 관련해서 최근 가장 큰 이슈는 이 SEC의 리플과 코인베이스의 소송을 맡고 있는 책임자인 라단 스튜어트가 SEC를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송 일정에서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이 부분도 우리가 기다려 봐야겠는데, 자, 제가 이 소송 관련된 이슈는 업데이트 될 때마다 가장 빠르게 카톡방에서 공유해 드리고 있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도 이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앞으로도 그렇게 해드릴 텐데, 최근에 리플 관련해서는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아빠가 집을 팔아서 리플을 샀다. 그리고 아들아 가장 큰 홈런이 될 거다. 이런 제목이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집을 팔아서 무려 리플을 사기 위해서 80만 달러 집을 처분한 이 사람의 정체는 50년 이상 투자와 트레이딩을 해온 사람이고요. 비트코인이 7,000달러일 때 그리고 이더리움이 200달러일 때 아들에게 투자를 권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넘었고 이더리움도 3,000달러 부근에 있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통해서는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에서는 단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았었던 리플이 엄청난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이건 이전에 말씀드렸던 소송 이슈가 아니고요. 물론 소송도 종료되고 나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나면 리플이 급등할 수 있겠지만 이것 외에도 리플은 사실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감한 투자를 단행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리플이 하락하더라고 해도 이렇게 저점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고래들은 매집을 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리플에 투자를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투자를 고려하고 계시다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고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영상 밑에 더보기라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카톡방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제가 남겨놨습니다. 여러분께서 핸드폰으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다라면 가장 위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게 문자를 보내줄 수 있게 화면이 자동으로 전환되니까 여러분께서는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요. 또 문자 전송이 힘드시거나 컴퓨터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다면 그 밑에 있는 링크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하시니까 여러분께서 편하신 방식으로 연락 주셔서 카톡방 입장하시면 리플 관련된 이슈와 정보들 가장 빠르게 공유해드리면서 타점 잡고 비중 관리하면서 또 다른 코인들도 함께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받아보시면서 저와 함께 투자하실 수 있는 공간이니까 여기에도 한 번씩 관심 가져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이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리플 관련해서는 최근 또 한 가지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었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인데, 자, 기사가 영어로 되어 있고 미국 매체에서 나온 기사 내용이지만 제가 해석해드리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코인베이스라는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죠. 여기서 XRP를 퓨처 마켓, 선물 시장에 새롭게 상장했다라는 기사가 2월 23일 날 나왔습니다. 현물 시장에
재상장했던 건 작년 약식재판이 판결이 나온 이후에 곧바로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지금 선물 시장에 새롭게 상장이 된 건데, 자, 리플과 코인베이스는 이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라는 암호화폐 벤처 캐피털, 이 기업을 중심으로 여기의 CEO는 베리 실버트죠. 제2 워린 버핏이라고 불리는 인물이고, 암호화폐 산업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바로 여기에 코인베이스가 있습니다.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소유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리플이 여기 있습니다. 디지털 커런시 그룹은 리플의 지분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관계도를 이해하고 이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건데, 자, 이 홈페이지는 EDX 마켓, EDXM의 홈페이지입니다. 이 EDX 마켓이라는 건 미 월가의 여러 거물급 자산 운용사들, 여기에는 피델리티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거물급 기업들이 함께 만든 미국 내의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다만 여기에 개인들이 여기서 거래를 할 수는 없고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만 운영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EDX 마켓은 작년 6월 말부터 6월 22일부터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 내의 거물급 기업들이 함께 만든 거래소이기 때문에 당시에도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다만 이 거래소에서는 거래되고 있는 코인들이,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이 많지가 않죠. 작년 6월 달에 처음 시작됐을 때는 이렇게 단 4개의 코인들만 상장이 되었고 거래가 됐습니다. 이 4개의 코인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였죠.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작년 11월 달엔 여기 나와 있듯이 EDX 마켓에서 비트코인 캐시는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비트코인 캐시가 상장 폐지되고 리플이 상장될 거라는 루머가 또 돌았었죠.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이 EDX 마켓에서는 이렇게 3개의 코인만, 비트코인 캐시가 빠지고 처음부터 상장되어 있던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렇게 비트코인 캐시가 상장 폐지되면서 리플이 이 자리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루머가 돌았는데 그 이후에 잠잠해졌고, 다만 이 부분이 다시 리플이 코인베이스의 선물 시장에 상장되면서 수면 위로 또 한 번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거를 몇 가지 같이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 코인베이스의 홈페이지에 보시면 Perpetual Futures, 이게 바로 리플이 상장된 선물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요, 단 4개의 코인들만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4개의 코인들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그리고 리플의 XRP죠. 자, 위 3개의 코인들 어디서 보셨죠?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이미 EDXM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입니다. 이 3개의 코인들과 함께 유일하게 함께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게, 그리고 최근에 상장된 게 바로 리플의 XRP라는 거고요.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게리 갠슬러라는 인물도 작년에 이러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는 증권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코인들의 공통점이 발견이 되실 겁니다. 이 4개의 코인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는 EDX 마켓에 최초 상장됐었던 코인이라는 거죠. 자, EDX 마켓은 미국 뉴욕의 월가에 있는 거물급 기업들이 함께 만든 거래소고요. 최근 리플이 새롭게 선물 시장에 상장된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자, 그리고 리플은 최근 2월 초에 미국 내에서 송급 사업을 재개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고 그 일주일 만에 미국 규제 당국의 라이센스를 받은 수탁 회수를 인수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자, 리플은 2020년도에 SEC에서 12월 달에 미등록 증권 판매로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방금 살펴본 코인베이스에서도 상장 폐지가 됐었고요. 이후부터 리플의 대부분의 수익은 미국 외 지역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사업도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최근 이렇게 다시 한번 미국 내의 사업을 재개하겠다라고 발표했고 그에 맞는 움직임도 발빠르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코인베이스 선물 시장에 최근 상장되면서 그 함께 상장되어 있는 코인과의 연관성을 봤을 때 리플은 미국 내에서의 사업을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지금 EDX 마켓에도 상장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송 외에도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작년 6월 달에 EDX 마켓이 처음 출범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업비트에서 살펴볼 수 있는, 지금은 상장 폐지됐지만 EDXM이 처음 출범할 당시에 상장됐던 비트코인 캐시의 당시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이때였죠. 2023년 6월 말에 비트코인 캐시는 이 단기간 안에 무려 200%가 넘는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리플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상징성은 당연히 비트코인 캐시보다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만큼 리플에 쏠리는 관심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EDXM 마켓에 상장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 리플도 충분히 엄청난 급등을 보여줄 수 있다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여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근거들도 오늘 살펴봤듯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새롭게 시작된 소송 관련 이슈들도 함께 공유해드리면서 이 미국 내의 사업 소식, EDXM에 대한 상장 기대감도 우리가 가져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상장 소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시장에 오피셜하게 기사로 발표가 나오는 것보다 당연히 관련 기관들은 먼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관들이 만든 거래소에 상장이 되는 건데 이 기관들은 당연히 먼저 알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점이 나올 때마다 기관 투자자들, 고래들은 매수한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거고, 우리가 리플을 당연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소송 이슈도 있겠지만 올해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이슈도 있고요. 이런 EDXM 상장 이슈까지 개인적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런 하락 추세 채널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공유해드리는 정보들 함께 지켜보시면서 투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기에 따른 타점과 비중 같은 경우에는 카톡방에서 제가 공유해드리면서 함께 매매를 진행할 거니까 이런 부분 받아보시면서 여러분들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모아가기에 좋은 코인이다 생각되고 있고요. 또 이런 정보들은 카톡방에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밑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 살펴본 리플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도 함께 상담 도와드리면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조금 더 안전하게 현명하게 투자하셔서 수익 꼭 많이 불리는 올 한 해 그리고 내년까지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